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옥천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결국 해수부 관리의 아들 고2 학생인데요. 대통령한테 편지를 써서 이것이 많은 지금 현재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이 볼 때는 상당히 문제점이고 우리 야권에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고2 학생의 절규입니다. 일부 신문에서는 분노에 찬 편지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분노보다는 당연히 분노가 있죠. 분노가 있으니까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한테 직접 편지를 쓴 거 아니겠어요? 그 분노보다는 우리 아버지가 왜 월북한 월북자로 보느냐, 여기에 대한 억울한 그 눈물겨운 마음을 편지로 표현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강경화 장관 남편 미국에 계속 체류하고 있으면서 많은 그야말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요. 이러는 가운데 김정은이가 어제 전격적으로 정치국 회의를 열었어요. 정치국 회의를 열어가지고 80일 전투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강경화 장관 얘기인데요. 강경화 장관 상당히 마음이 복잡하다, 심경이 복잡하다 이렇게 언론에 밝히고 있고, 워낙 오랫동안 계획한 일이고 또 친구들하고 같이 계획했기 때문에 쉽게 기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절대로 쉽게 기욱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달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조문길에 나섰는데 그때 취재진이 계속 따라붙으니까 지금 조문 가는 길인데 자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조문 현장에서 자제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조문 가는 길 선상에서 출발할 때 질문한 것은 장관의 입장과 관련해서 질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이 언론에 대해서 취재하지 마, 이 얘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저는 옛날에 이해찬 대표가요, 옛날도 아니죠,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 때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버럭 화를 낸 거하고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강 장관 이러한 이 상황과 관련해서 여당은 부적절하다. 처음에는 이 이낙연 대표서부터 그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가 배심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과거 윤미향 사건 때도 내가 당에 충분히 얘기했다, 상황을 무겁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바로 다음날 이해찬 대표가 함구령을 내리니까 아무 말도 없었어요. 윤미향이 지금 멀쩡하게 국회의원 배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경화한테 그렇게 세게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해놓고 뒷얘기가 일체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당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낙연 대표 발언이 무색할 정도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선을 딱 긋고 있잖아요. 장관직 더 이상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여당의 대표 최고 인사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또 원내대표 이런 사람들이 부적절하다 공개적으로 언론에서까지 나왔으면 그 정도 부적절하다라고 볼 때는, 그 지위에서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이제는 사퇴를 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법률적인 판단과 다르다. 이건 국민정서법에 맞게 그야말로 육법보다 더 큰 게, 육법전서보다 더 큰 게 국민정서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자도 강경화 장관은 지난번 해수부 관리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초대받지도 못했어요. 신문 보고 알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여권 내에서 외교부 대단히 센 기관이에요. 대한민국 외교를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외교부 장관이 중요한 외교안보 전략할 때 신문을 보고 한다. 청와대 회의에는 불참한다 하더라도 내용은 사전에 정확하게 부하들로부터 보고받거나 청와대로부터 알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을. 그런데 내가 신문 보고서 알았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할 것이며 정부 여당이 외교장관으로서의 그러한 막중한 역할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본다면 저 같으면 그냥 자존심 상해서도 내려올 것 같아요. 이거 장관이 더 버텨야 뭐 하겠습니까? 이러는 판교의 한기호 이 한국 국민의힘 삼선 장군 출신이죠. 이 삼선 의원입니다. 한마디 했어요. 페북에다가 이일병, 이름이 또 해필이면 또 일병이에요. 연대 전 교수죠. 이일병을 향해서 이해가 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즉 강경화 장관과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해가 된다. 장관이 그렇게 자체만으로도 훌륭하다. 그러면서 또 댓글까지 올렸어요. 본인 직접. 강 장관도 이해가 된다. 장관이 1등병과 살았으니
장군하고 살았으면 몰라도 요렇게 또 이 댓글까지 올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한교 의원이 강경화 장관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이 모욕적인 평가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데, 물론 그런 측면을 뭐 배제할 수는 물론 없지만 그만큼 국민의 분노가 상당수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페북의 행간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뭐 이 K 방역이다 뭐 등등 우리 외교안 뭐 상황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잖아요. 특히 미중 간의 이 세력 패권 경쟁, 그야말로 신냉전 체제에 돌입하면서 한국이 위상이라는 것이 이 고래다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 샌드위치다, 이 전형적으로 나오는 말들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교장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지금 이 가정사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고 또 신문 보고 나서나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을 정도가 되면 이거 큰 문제가 아니냐. 전에 정경도 장관도 우리 탈북자가 수영을 해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재입국을 했잖아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청와대로부터 받은 전화를 통해서 알았어요. 이것이 대한민국 외교안보 라인의 현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또 이 해수부 관리가 북한에 의해서 가장 이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생명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NSC 전체 회의 한 번을 대통령이 안 열고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니 강경화 장관이 이렇게 도덕적으로나 또 이 정치 외교적으로 입지를 전혀 입지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게 하는 여당 이낙연 대표나 그대로 두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외교는 없고요. 국내만 좌우 싸우면서 이 좌측만 잘 지키면 정권 창출도 가능하고 서울시장과 부산시장도 가능하고 내후년 지방선거도 김정은이 가드만 잘 흔들면 된다, 요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정말 우려스럽다. 이러니까 폼페이오가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니까 왕이도 온다고 그랬다가 안 오잖아요. 이런 조롱 외교를 지금 받고 있다,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아들이, 해수부 공무원의 아들이 대통령한테 편지를 썼잖아요. 참 구구절절히 눈물 나는 편지를 썼는데, 그러면서 기본의 흐름은 월북이 아니다, 요거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방부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월북이 맞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왜 월북이란 거는지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이 조끼를 맸다, 그 다음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내렸다, 이런 걸로 볼 때, 그 다음에 이 조류가 역방향이다, 이런 걸 본다면 월북이 맞다. 그리고 이 북한 군에서 신상을 물었을 때 다 대답을 했다. 월북 정황이 맞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반박하는 것이 이 고2짜리 아들이 편지에서 쓴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국방부가 아주 그냥 이런 거는 또 동작이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정말 이 대못질 하는 거예요. 월북이 맞다, 다시 정식 대변인을 통해서 오늘 발표했다. 그러면서 해경이 얘기한 이유를 그대로 다시 인용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 이 대통령의 자녀나 손자라고 해도 지금같이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 나라는 그동안 뭘 했느냐.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느냐. 이런 비난과 분노와 그리고 눈물겨운 그 심정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 나오는 걸 보면 이거는 이 정식으로 국군의힘, 즉 국민의힘 야당 윤주경 의원이 군과 해경으로부터 받은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 군에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번 수색작전을 하면서 말이죠, 이 문제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미 제가도 지적했잖아요. 수색작전이 NLL 이남 8km 그 아래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북한이 설정한 해양 경비 개선, 이거를 존중해주고 우리 NLL은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해상 경계를 이미 침범했다,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날렸잖아요. 중앙통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또 심기를 건드릴까 봐서 NLL 8km 이남에서만 수색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대한민국 군의 실체다. 그리고 이런 군이니까 국방 배서에서 북한을 적으로 설정해놨던 북한 적이라는 개념을 싹 뺀 거예요.
이러니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데 지금 오늘 보도 내용을 보면 지금 수색작전 하는데요. 조명탄환을 쓰지 않고 있어요. 통상적으로 NLL 인근에서 수색작전 할 때 밤에는 반드시 조명탄을 투하해야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항공기에서 투하하든 아니면 육지에서 포사격을 통해서 이 조명탄을 투하하든 그래야 제대로 좀 수색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조명탄을 하나도 쓰지 않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조명탄을 쓰면 김정은이 또 자극하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9.19 남북 군사합의 여기에서 서북도세에서는 포사격을 중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 해안 포문을 다 열어놨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최근에. 이 얘기는 지금 뭐냐? 북한은 철저하게 9.19 합의를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데 현 문재인 정부의 군만 감쪽같이 9.19 합의서를 이 종이 쪼가리를 지켜내보려고 갖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대단히 위험스러운 군이다. 아니 NLL 때 해안포 문을 갖다가 대거로 개방했는데 이번 이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 이후에 이건 9.19 남북 군사합의 아닙니까? 그러면 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지키지 않느냐? 강력히 항의하는 것이 오늘 이 국방부의 브리핑의 1번이어야지 월북이 맞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도대체 맞느냐? 설령 맞다라고 하더라도 아들이 아직 편지는 지금 내일 보낸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발표하는 것이 이게 청와대 대통령이 또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러나 아들 내가 한번 만나서 그 심정을 들어주겠다. 하여튼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렇게 하면서 격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 고등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라고 우리 국민이 아닙니까? 정말 기가 막히다. 예. 그러니까 이 형이 이 편지를 보고 가슴이 미어 터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호영 대표도 오늘 이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언제 보고받았고 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이 아들의 진정사에 분명히 답을 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또 이 주호영 원내대표 한 가지 이색적인 지금 중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동안에 윤석열을 상당히 감쌌었는데요. 국민의힘이라든가 우리 야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친위 부대로 전락했다 이렇게 작심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선 총선이 끝난 지 4월 15일 10월 15일이면 6개월이 지납니다. 그래서 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데 이번에 100여 명 이상이 사상 최대로 이 부정선거 고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별로 표시가 나지 않아요. 정정선 의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 몇 명, 그 다음에 야당 의원 몇 명만 나오지 지금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100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 보도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도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고 특히 권력 실세와 관련된 수사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예. 이래서 이런 문제 그러면서 거꾸로 지금 현 나경원 전 의원 자녀 관련 의혹 여기에 대해서는 점점 이성윤이가 수사에 박차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균형을 잃은 검찰 수사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제대로 수사를 촉구하는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권에 취부되냐 똑바로 수사해라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추미애 아들 사건 가지고 이제 검찰의 극치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렇게 무능력, 그다음에 봐주기 수사. 그래서 이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 불기소한 것과 관련해서 자식을 군대 보낸 부모들의 가슴에 못을 박더니 이젠 물타기 수사를 자행한다. 예. 그러면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 수사 사건을 희생양 삼아서 정권 치부를 가리려는 속셈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묵갈 수 없다. 예. 야당 탄핵이다. 정치 수사다. 이렇게 편향된 기획 수사다. 이런 거를 엄중히 이번 국감을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도 이럴 것이 이미 조직 개편, 그 다음에 4차례 걸친 추미애식 인사학살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믿고 맡길 만한 수사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검찰은 순천고 전성시대가 되었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전주의 의원실에서 법무부로 받은 자료, 이 법무부 및 검찰 간부진 명단에 따라서 분석을 한 건데
법무부 국장급 및 부장검사 이상 300명 가운데 300명 가운데 11명이 순천구 출신이에요. 1등입니다. 그 뒤를 희문고 6명, 산무모 6명, 요렇게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그럼 대표적으로 수원구 출신 누구냐? 전국검찰청의 특수사건을 총괄하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순천고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신성식 그래서 검사장은 KBS 오보 사건 아시죠?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KBS 오보와 관련해서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폭행한 혐의로 지금 고검의 감찰과 수사를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 사람도 승진했어요. 그 다음에 전준철 이번 그 사건에 같이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핵심 요직 순천고 출신이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장모 그리고 부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형사 6부 박순배 부장검사 또 최모 부부장검사도 순천고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이 서울고등학교 출신이잖아요. 이 서울고등학교 출신은 또 누가 있느냐? 여러분들 누가 있느냐? 이 조남관 대검 차장이 전주고 출신입니다. 그리고 김덕권 동부지검 형사 1부장 이 사람이 바로 추미 아들 사건을 수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전주고 출신이에요. 예. 이런 거를 보면 지금은 이 법조계에서는 호남 편중도 문제지만 이들 중에 적지 않은 검사가 각종 수사에서 정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게 더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정치국 회의가 열렸어요. 전격적으로 열려서 연말까지 80일 전투에 돌입했습니다. 이 80일 전투를 돌입했는데 중요한 당 대회가 열리기 전후에 이런 전투를 많이 해요. 북한은. 그래서 과거에도 70일 전투, 200일 전투, 150일 전투 이런 전투 기간을 설정해가지고 말하자면 충성도를 높여주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 이런 전투 전략의 일종인데요. 전투 기간을 설정하는 전략적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제 정치회의에서 80일 전투를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 얘기는 그만큼 김정은이가 대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요. 쉽게 얘기하면 김정은 체제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0일 전투 딱 해놓고 여기에 걸리지 않게 잘해라. 무조건 충성해서 전략적 목표, 김정은이가 설정한 목표에 매진해달라.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회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죠. 그다음에 박정천 군 총참모장한테 군 최고 계급인 원수 칭호를 부여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흔들리기 때문에 군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군을 잡아서 미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께 참고적으로 리병철과 이 박정천이 지금 현재 김정은 시대에서 최고의 군 실세입니다. 그래서 리병철이는 군수공업부장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ICBM과 SLBM 개발의 주역이 바로 리병철이에요. 리병철이 그래서 굉장히 이런 ICBM 개발과 관련해서 SLBM과 개발해서 공을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지난 5월 달에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승진을 했고 그래서 권력서의 3위에 안착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박정천은 포개발하는 최고의 이 훈장을 받는 사람이 박정천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 내에 5개 세트를 실험 발사했지 않습니까? 이거 전부 다 박정천이가 개발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총참모장 자리, 즉 합참의장 자리를 꿰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군의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끌고 군을 장악하는 그런 형국에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관련 안보 관련 별도로 또 자세하게 오후 방송을 통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오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